스포츠 쾌도 난마. 주말 동안에 뭐 야구장 이런 데는 봄을 맞고 했으니까 당연히 몰렸을 텐데 거기서도 또 정치적인 게 좀 이슈 문제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예. 단칼에 스포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쾌도 난마 최동호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예. 왜 그 야구 경기장에 가가지고 축구장 예. 거기가 원래 그런 거 못 하게 돼 있다면서요? 뭐 정치 관리안 이런 거? 예, 정치인이라고 네. 그 축구장에 오지 말라는 법은 아니 없는데, 갈 수야 있겠죠. 구경하러 갈 수도 있고 뭐 격려하러 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구설에 아주 심하게 올랐더군요. 이 선거 유세하고 정치적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거보다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남 FC 구단의 직원들이 네. 그 경기장 가면 그 이제 일종의 경호원이라고 하는데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경기장 질서를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는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유세를 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후보자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예, 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입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한국당이라는 당명 그리고 기호 있죠. 1번, 네, 2번 네. 하고 후보자 이름이 새겨진 이 선거운동원 점퍼 같은 것은 예, 그 점퍼를 벗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들어왔다는 게 경남 FC의 설명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규정을 모르고 축구장에 들어가서 유세를 하려고 그냥 들어갔을 뿐이다라는 이 설명과는 크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좀 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모르고 한 실수니까 애교로 봐달라 이 정도가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그런 게 뭐 중요해 라는 식으로 그냥 강행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충분히 고지받은 상태에서도 그걸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 행위 안에서 특혜와 특권 의식 이게 얼마나 찌들어 살아왔는지 플러스 반칙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들을 보기에 지방의 이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프로축구 경기장 이거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면 상인을 탈의하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예의 없고 버릇 없는 얘기로 들렸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예.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누군데 예. 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밀고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 크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이제 크게 보도가 됐고 이제 경남 FC도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경남 FC의 입장문은 만약에 이 경남 FC가 어쨌든 간에 그 축구장의 관리 책임은 경남 FC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남 FC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분들의 입장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경남 FC가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예. 경남 FC로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 FC 팬들에 대하여 황교안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를 할 것이다. 네. 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습니다. 뭐 저러다 말겠지. 겨우 축구팀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덤비고 뭐 나한테 사과까지 요구하겠어. 뭐 아직은 뭐 그러고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관리 책임을 물어서 구단에게 징계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고 친 거는 황교안 예. 대표와 그를 따르는 몇 명의 후보들 수행했던 사람들인데 예. 사고는 그쪽에서 치고 예. 관리 책임은 구단에게 있으니까 구단은 페널티를 먹게 돼 있다. 예. 야, 이건 참 홈 경기에 네. 걸리는 홈 구단의 아하. 책임입니다. 예. 때문에 이제 홈 구단에 벌써 정치적 행위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연맹으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참 이 답답해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 뭐냐 하면 예. 황교안과 그의 무리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일행들 있죠. 무리. 예. 예. 그 보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얼마나 답답한 게 시대의 흐름을 전혀 쫓아가지 못한다는 게 예. 구태에 젖어 있는 거죠. 지방의 도시에서 있는 그 프로축구 경기에 그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안 된다고 제지를 하니 얼마나 가찮게 느꼈겠습니까? 밀고 들어간 건데 예. 그 의식 속에는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정치인들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이 SNS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사진 한 장이라 한 컷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아주 작은 사진 하나가 엄청난 그렇죠.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곳에서 부산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규정을 설명하고 밀치고 들어간다는 그 행위 자체를 누가 어디서 찍고 누가 녹음을 해서 어떻게 올릴 거라는 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거는 네.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한 분들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거든요. 그렇죠.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것이고 안 그래도 오늘 뭐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각종 SNS 이렇게 타임라인들을 한번 방송 전에 봤더니 예. 온통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관중석에서 빨간 점퍼를 입고 이렇게 손 흔드는 황교안과 예. 그 일행, 예. 아까 무리라고 표현하셔서 재밌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까라고 저 사람들은 생각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빈축을 사거나 예. 우세를 사면 샀지.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21세기 5G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한 1970, 80년대 예.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얘기죠. 무조건 사람 많은 데 가서 손 한 번 들고 악수하면 표가 되는 줄 알아. 예.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 근데 게다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그래서 경남FC만 지금 중간에서 아주 난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경남 FC로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고래 싸움에 새우 터진 격이죠. 그러게. 어차피 그 책임은 지어져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스포츠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벌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 대형 스타들이 말실수를 했을 경우에 사과를 하죠.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럴 때 지금 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사과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니라 항상 이런 얘기가 뒤따릅니다. 뭐냐 하면 진정성이요. 사과의 네. 진정성이 있냐 없냐.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팬들이 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과거에 무슨 뭐 막걸리 선거 아니면은 고모신 선거 주듯이 그냥 이제 국민들이 이제 무언가 혜택을 주겠다, 뭘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손 한번 흔들어 주는 모습, 그리고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그 장밋빛 공약. 이 얘기 듣고 그냥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수준과 마음까지 평가하고서 우리들 가슴에 와 닿는지를 바라보고 표를 주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손 흔들어주고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손 흔들고 뭐 인사하고 이러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어제 토요일 날 이 사건이거든요. 네. 토요일 날 이 경남 FC 사건 하나로 선거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시각에 네. 그 경기장 바깥에서는 다른 당의 후보들이 경기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경기장 바깥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이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유당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쳐들어가듯이 막 쭉 밀고 들어갔고 나머지 당들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밖에서 그냥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완전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젊은 세대들하고 스포츠 팬들 중에서도 이 젊은층 20, 30대 간에는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이 황교안 사건 그리고 이와 비슷한 스포츠에서 어떤 돌발 사태가 벗어났을 경우에 이 여론의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여론의 흐름이 얼마나 전파력이 빠른가 하면은 말도 못합니다. 지금 SNS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팬들마다 이 커뮤니티가 다 있거든요. 온라인상에 여기에서 스스로 토론하고 정보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날 밝아서 그 다음 날 되면은
초기 판단에서 잘못 초기 가서 빛의 속도로 여론이 예. 커지죠. 그게 예. SNS의 가장 큰 특징인데 예. 오늘 우리 쾌도난마 최동호 평론가께서 스포츠 해설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까지 아주 정문 일침을 너무 기본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서 놓으셨어요. 그 사건으로 뭐 게임은 끝났죠. 게임 끝났다. 예. 오늘 최동호 평론가 출연 코너인 이 스포츠 쾌도난마 뉴스 파일을 뉴스 클립을 예. 따로 자유한국당 선대본부 홍보실에다가 좀 전해줘야 되겠네요. 예. 잘 좀 보라고. 예. 자, 이제 진짜 스포츠 얘기 좀 합시다. 예. 뭐 프로야구 개막한 지 한 주일쯤 됐나요? 넘었나요? 일주일 넘었죠. 네, 뭐 처음에 예상하신 그 3강 어디였죠? 3강에 두산과 SK 그리고 키움입니다. 잘 맞아가고 있어요? 두산과 SK는 초반서부터 상위권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키움이 조금 중위권으로 좀 처졌습니다. 아직 뭐 5%도 안 된 거죠? 전체 치러야 할 경기에. 5%도 치르지 못했죠. 네. 아직까지 자, 초반이긴 한데. 근데 뭐 거포들 홈런 경쟁이 볼만하다고요? 예, 초반에는 좀 재미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네. 올 시즌 홈런왕은 누가 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지난해 홈런왕 김재환 선수 두산에 그 왼손잡이? 김재환. 예, 김재환. 지난해 44개를 기록을 했었었죠. 많이 쳤네요. 그리고 박병호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미국 갔다 온. 예, 돌아왔었죠. 네, 키움에서 박병호 선수가 빠짐없이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기존에 그 유명했고 기대를 받았던 선수들은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안 좋았던 겁니다.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그 삼진루로 계속 물러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주말 경기에서 드디어 터졌습니다. 김재환 선수는 삼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타석 홈런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홈런 경쟁이 시즌 초반서부터 뜨겁게 달구어진 거죠. 그러면 현재 제일 많이 홈런 친 선수는 누구예요? 그 SK 한동민 선수하고 로맥 선수 등이 좀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박병호, 김재환 선수도 이름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KT의 그 로하스라는 외국인 선수도 조금은 지금은 부진한데 한번 이 감을 잡으면 많이 터질 거기 때문에 예. 뭐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장 이 홈런 경쟁을 보면서 그 일단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타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보다는 파워에서 앞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괜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쓸만한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고 홈런 타자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되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홈런을 많이 치는데 홈런 레이스에서는 그 국내 타자와 외국인 타자의 대결로 일단은 압축은 됩니다. 예. 압축은 되는데 과거와 다르게 우리 선수들의 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 선수들의 힘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우리 홈런 타자들은 외국인 선수에 비해서 처지지가 않거든요. 예. 때문에 외국인 타자 대 이 한국 국내 타자들의 홈런 레이스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면도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가을에 끝나잖아요, 프로야구가. 올해는 10월 31일까지 무조건 끝내야지 됩니다. 정규 페넌트 레이스가? 한국 시리즈까지. 시리즈까지? 예, 좀 급하게 됐죠. 홈런왕 이런 거는 그 코리안 시리즈 이런 건 빼고 정규만 하는 거죠? 예. 그때 한번 가서 재볼게요. 오늘 4월 1일 방송분하고. 홈런왕 누가 될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어려운데. 2명까지 봐드릴게요. 저는 김재환 선수. 김재환. 하고 SK 로맥. 예. 50개를 넘긴다, 못 넘긴다? 50개는 힘들고요. 아하. 50개는 힘들고 한 40개에서 41, 2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이렇게 폭을 좁게 예상을 하시네. 자신 있으시단 말씀인데. 40개에서 42개 정도로 예. 김재환과 로맥 예, 둘이 홈런 왕을 다툴 것이다. 예. 그러면 이승엽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그 친구 아마 50개도 넘겼죠? 예, 그렇죠. 그 정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54개인가를 친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아시아 신기록이고 그 당시 했었었는데 일단 그 기록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건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다 상대적인 거니까. 예, 근데 예. 우리는 대단하고 그 기록 자체 물론 대단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 투수력이 한국 KBO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가 투수력이 얼마나 낮으면 홈런이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 뭐 꼭 얼마나 낮다고 보다도 한국 투수 정도를 상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미국이나 메이저리그에서는. 일본의 홈런 1위들은 대개 몇 개쯤 쳐요? 한 해에? 한 해에 40개를 보통 넘어갑니다. 오. 가장 그 톱 클래스 선수들이 40개 넘어가면은 뭐 홈런왕 경쟁을 충분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시즌에 그 20개를 넘어가게 되면 홈런 타자 거포라고 인정을 받죠. 20개. 예. 20개를 넘기면 저는 홈런 하면은 제가 저 스포츠 좀 문외한인 편이어서 그런지 옛날에 김봉현 시청률 확 떨어지겠는데. 지금 저기 김봉현이 극동대학교에서 누구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김봉현이 저랑 비슷한 세대니까 저기 시청자분들 재미없어 하시겠네요. 김봉현, 이만수 뭐 그다음에 이승엽까지밖에 잘 몰라요. 예전에 그 한미 대학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김봉현 선수가 거기 나가지고 미국 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타석 홈런. 그랬어요? 있었어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긴 오, 하지만. 우리도 지지 않는 호프가 있었군요. 그리고 지금 뭐 강정호 선수도 아직까지는 뭐 홈런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네. 시범 경기에서는 홈런 1위였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그 친구 뭐 어깨 보니까 아주 강견에 다부지고 예. 제대로 맞으면 그냥 팍팍 넘어가겠더라고. 근데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들을 우리가 영입하게 되면서 우리 국내 선수들이 변화하게 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농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슈터라고 얘기했거든요. 슛을 전문으로 쏘는 선수. 근데 이 선수들은 웨이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발달되면 뭐 슛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국내 타자들도 대처나 김현준이나 이충희 등등 예, 전혀 전설의 안 슈터들 했습니다. 보면 호리호리하고 예. 점프력이나 이런 거에서 몸이 경쾌하고 가벼웠죠. 예. 그리고 우리 그렇네. 국내 타자들도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타격 기술만 아하. 열심히 했는데. 훈련했거든.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웨이트를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체력과 몸싸움. 예.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슈터라고 하더라도 일단 부딪히면 우리는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럼 밀리지 않는 거. 웨이트를 길러야 되겠다. 특히 그리고 골밑 플레이에서는 힘이 아주 중요하죠. 야구도 타자들이 타격 기술, 배트 한번 휘두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트의 그 메커니즘이 잡아주는 건 결국에 신체인데 흔들리지 않는 특히 하체, 네. 하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서 깨닫는 게 있어서 우리들도 그때서부터 웨이트를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쾌도난마 시간에는 정치 물론 계절이긴 하지만 경기장, 축구장에까지 가서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저지른 반칙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다는 것과 외국인 선수들이 준 뭐 매기 효과라고 할까요? 미꾸라지만 있던 조금 그거에 비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체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서 우리 선수들도 자기 몸을 관리하거나 이런 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맺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예,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 지금까지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